한국처럼 기계 재료 전자, 전기 다 잘하는 나라는 별로 없음. 즉 이런 모든 첨단 기술들을 다 잘하고 손재주까지 있는 나라만이 전투기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음. 아마도 한국이 곧 세계 2에서 3위권 전투기 제조국이 될 날이 멀지 않았음. 내 생각엔 무기 안 달고 기어 수납하고 나면 스텔스 성능이 너무 뛰어나서 비공개한 거 아닐까. 공개하면 레이더에 그 시간대 잡힌 물체의 아시즈 값을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최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초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2차 비행 역시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2차 비행은 초도 비행과 달리 완전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그래서 그 실제 모습은 전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초도 비행과는 달랐던 특이 사항만이 언론 보도로 공개되어 화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진행된 KF-21의 초도 비행은 한국이 자체 개발 초음속 전투기로 창공을 가른 세계 8번째 나라가 되는 순간이었는데요. 경남 사천에서 날아올라 200노트의 속도로 30분가량 비행한 KF-21의 영상이 공개되자 영상에 담겼던 이유의 모습이 구설수에 올랐죠. 바로 랜딩 기어를 접지 않은 채 날고 있었다는 겁니다. 랜딩 기어는 말 그대로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 주행용으로만 쓰이는 바퀴라서 공중에 뜨고 나면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기체 내로 접어서 수납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KF-21은 공중에 떠서도 랜딩 기어를 전개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영상이 일반에 공개되는 시점까지도 개발사인 카이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랜딩 기어를 접은 매끄러운 형상으로 비행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방사청 관계자는 랜딩 기어를 접지 않는 건 속도를 좀 빠르게 낸다든지 기동을 좀 심하게 하는 데에는 제약이 된다라면서도 기본적인 비행 성능은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카이 관계자도 한 인터뷰를 통해 랜딩 기어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접지 않은 것이다. 첫 비행에는 어떤 상황이 닥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랜딩 기어가 펼쳐지지 않는 경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늘 비행이 시속 200노트, 시속 400km로 이루어진 것도 같은 이유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즉 어디까지나 시험 비행이고 파일럿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랜딩 기어가 펴지지 않아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애초에 접지 않고 비행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의 최첨단 무기 확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은 랜딩 기어를 걸고 넘어지며 KF-21의 성과를 폄하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의 네티즌들이 랜딩 기어도 못 접고 무기도 외부에 달려있는데 스텔스 성능이 의심된다. 신칸센보다 조금 빠른 시속 400km로 비행해놓고 초음속 전투기라고 자랑하고 있다. 짧은 생각을 넷상에 쏟아내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KF-21만이 아니라도 항공기 개발 후 초도 비행에서는 안전 착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원래 랜딩 기어를 접지 않고 저속 비행한다는 것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댓글을 단 것이죠.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박사는 이에 대해 세계 최고의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도 첫 시험 비행에선 랜딩 기어를 접지 않고 날았다며 답답한 마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9일 진행된 KF-21의 2차 시험 비행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거는 사람들을 단번에 꿀먹은 병아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번 2차 비행에선 초도 비행과 마찬가지로 시속 400km로 39분간 비행했지만 초도 비행과 달리 수차례 랜딩 기어를 접었다 편다 하는 시험을 함께 진행했던 것입니다. 랜딩 기어를 수납하는 것은 생각 외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랜딩 기어는 항공기가 착륙할 때의 충격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튼튼하게 구성되고 그 때문에 의외로 크고 무거워서 비행기 무게의 4%부터 5%나 차지합니다. 이렇다 보니 공중에서 랜딩 기어를 수납하는 경우 자칫 기체 내 공기 흡입 과정에서 아류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카이와 시험비행 파일럿 안준현 소령은 마치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랜딩 기어의 수납과 전개를 여러 번 반복하는 모습을 선보인 것이죠. 이렇게 와류 현상을 컨트롤하면서 랜딩 기어를 여러 번 가동시킨 것은 전투기 엔진 개통의 안정성 역시 상당히 입증된 결과로 보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카이와 안준현 파일럿은 이미 랜딩 기어 실험이 성공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상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한 연습 비행과 실제 비행이 거의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안준현 소령은 지상에서 시뮬레이터를 통해 하던 연습 비행과 실제 시험 비행을 통해 랜딩 기어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느낀 비행 조정 특성이 매우 흡사했으며 실제 비행 때가 더 느낌이 좋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KF-21의 성능뿐만 아니라 KF-21 파일럿을 위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역시
실제 비행과 다름없는 고품질의 훈련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KF-21 전용 훈련 시뮬레이터인 HQS 아이언버드, 실제 전투기 콕핏을 거의 완벽하게 재현한 조종석에서 비행 특성을 몸에 익힐 수 있습니다. 동시에 파일럿이 조종석에서 내리는 모든 명령을 아이언버드 비행 모사 장치에 전달해 기체에 가해지는 부담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KF-21의 개발은 거의 20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고, 그중 아이언버드의 개발에만 장장 5년이 걸렸습니다. 카이의 비행시험 제어팀 서성주 책임이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KF-21의 개발에 착수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바로 우리 기술로 만드는 아이언버드였다고 합니다. 항공기란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고, 당연히 이런 기술이 모두 들어가 있는 아이언버드는 해외 기술 지원을 받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카이는 물론 10여 개의 협력업체들이 힘을 모아야 했죠. 국내 최초 개발이라 자료를 찾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개발된 KF-21의 아이언버드는 조종 및 비행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행 제어, 유압 전기, 항전계통 कं크리트 구성품 전후, 비행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통한 지상 및 비행 상황 모사, 결함 모사, 실시간 데이터 획득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날지만 않을 뿐 KF-21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죠. 아이언버드를 활용하면 실제 항공기에서는 수행할 수 없는 다양한 시험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엔진이 하나 작동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항공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시험할 수 있는데요. 이런 극한의 상황은 실제 항공기에서 검증하기는 불가능한 것이죠. 서성조 책임이 꼽는 아이언버드 개발로 얻을 수 있는 3가지 효과는, 첫 번째 시스템 신뢰성 확보, 두 번째 항공기 안전성 확보, 세 번째 항공기 개조 개발 및 성능 개량 시 성공 확률 증대입니다. KF-21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것은 국내 생산과 국내 개량이죠. 무기에 들어가는 기술은 유출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타국에서 사온 무기를 사용하는 국가의 입맛에 맞게 개량하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여태껏 한국은 미국에서 무기를 사오는 일이 많아서 사온 무기를 한국 실정에 맞춰 통합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난관이 많았죠. 하지만 KF-21은 처음부터 우리 기술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에 직접 조종사 훈련, 문제점 개선, 필요 성능에 맞춰 개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KF-21 전용으로 자체 개발한 HQS 아이언버드인 것입니다. HQS에 타서 아이언버드를 조종하는 훈련을 통해 파일럿은 실제 가까운 조종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고, 엔지니어들은 실제 기체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다양한 상황에서의 기체 운용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용성이 이번 랜딩 기어 수납 전개 시험에서 마침내 증명된 셈이죠. 이번 2차 시험 비행의 성공은 KF-21의 시제기를 만든 엔지니어분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KF-21 전용 HQS 아이언버드를 만든 비행시험 제어팀의 노력 역시 보상받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KF-21은 앞으로도 2200회에 달하는 시험 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회 비행을 순조롭게 마쳤고, 점점 속도 고도를 높이고 다양한 성능을 실험하여 2026년에는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얼마 전 한국과 20조짜리 방산비트를 성사시킨 폴란드죠. 폴란드는 이번에 K2표, K9 자주포, FAU-10 경전투기를 어마어마한 액수로 사들이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에 더해 폴란드의 마리우시 부와슈차크 국방부 장관이 FAU-10 도입은 시작에 불과하며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의 파트너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하고 있는 4.5세대 첨단 전투기 KF-21 보람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혀 다시 한번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이 겨우 빅딜이 성사된 기념으로 내뱉은 립서비스 정도는 아닐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폴란드가 FAU-10을 대량 도입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수한 훈련 과정이기 때문이죠. 폴란드는 한국에서 FAU-10만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F-35도 도입했고 F-16도 다수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FAU-10과 함께 폴란드에 제공하는 비행학교는 파일럿에게 이 3가지 전투기의 작전 능력을 한 번에, 그것도 단기간에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KF-21까지 도입하게 되면 4.5세대의 강력한 제공권 지배력에 더해 전용 HQS 아이언버드와 훈련 시스템을 통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파일럿을 양성할 수 있게 되겠죠. 한국은 KF-21이 양산되고 나면 FAU-10을 무인화해서 요노인 복합편대를 구성할 계획을 짜고 있는데, 폴란드 역시 후일 KF-21을 도입하면 그 노하우를 공유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가지고
서쪽의 전장에서 그 효용성을 증명해주면 한국의 방위산업은 더더욱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겠죠.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해져야만 했던 한국의 무기. 수십 년 동안 셀 수 없는 기술자들의 피와 땀을 먹고 자라나 이제는 그 강대국들의 울대마로 앞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저력을 알아본 세계 각국 역시 한국 무기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죠. 이미 KF-21의 초도 비행이 성공한 직후 카이에 아냐노 사장은 동남아와 유럽에 이어 미국에까지 FA-50의 수출을 성사시켜 고등훈련기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며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도 국산 항공기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한국 무기에 대한 전례 없는 지량 관심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제 얼마 안 가 태극기를 단 KF-21이 양산되게 되면 한국산 무기는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배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가까운데 정보를 중국에 넘기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할 일 만들지 맙시다. 제발. 저 아이언버드라는 시스템 잘만 활용하면 여러가지 군용 무기에서 사용할 수 있을 듯. 군함이나 전차 같은 것에도 적용 가능할 것 같네요. 하루하루가 발전하는 한국 국방 최첨단 기술이 자랑스럽습니다. 한때 방산비리가 많았는데 이제 그런 방산비리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니 흐뭇합니다. 자주 국방의 길로 성큼 다가갔군요. 국방과학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됐고 무식한 것들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 없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마음껏 개보수를 하고 떡 좀 오를 수 있는 거룩한 플랫폼이 이제는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다. 소수정예의 엔지니어분들, 당신들이 바로 미래의 대한민국의 보물들이십니다. 고생했어요. 앞으로도 부탁합니다. 자랑스러운 작품이에요. 축하합니다. 더욱 발전시켜 세계가 놀라서 파이팅 코리아를 외치도록 해야 합니다. 고생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국 스텔스기 후보 기종 중 하나였던 YF-23은 초기 비행 시험 당시 랜딩 기어가 내려가지지 않아 배면 착륙해서 전투기 한 대를 날려먹었었습니다. 그러한 미국의 사례가 있기에 한국은 철두철미하게 한 겁니다. 전문 지식 족도 없는 기레기들 눈에는 그게 그렇게 고가웠나 보죠. 기사까지 낼 정도면. 랜딩 기어도 덮지 않고 시험 비행을 한 비행사님이 목숨 걸고 도전한 거네요. 고생하셨습니다.